brothers my guys. Know that they fly, 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CJ Ike, now I gotta roll with ice. Cold, these brothers my guys. Know that they fly, 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CJ Ike, now I gotta roll with ice. Ride or die, ride or die, ride or die. 안녕하세요, 라이더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스즈키에서 나온 2020년형 GSX R1000R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단 슈퍼바이크라는 장르에 속해있는 모델이고요. 스즈키에서 대표로 밀어붙이는 레이서 레플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종 같은 경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용 슈퍼바이크에 굉장히 가깝게 날렵하게 생겼죠. 이 스즈키에서 밀어붙이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더 탑 퍼포머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하자면 최고 성능을 추구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측면이 런, 턴, 스탑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측면을 굉장히 추구를 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자면 달리고 돌고 서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움직임에 집착을 해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편의사양이나 이런 화려함보다도 모터사이클이 가지는 아주 원초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성능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엔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엔진은 배기량이 1000cc고요. 일단 병렬 4기통, 실린더가 4개 있는 그런 종류의 엔진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출력은 무려 202마력입니다. 오버 200마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최대 토크는 12kg 정도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스즈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브로드 파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석을 하자면은 슈퍼스포츠라고 하면 보통 고회전에 출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회전이나 중회전에서는 약간 힘이 모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스즈키는 전통적으로 중저속 토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2020년형 같은 경우도 전 영역에 걸쳐서 폭발적인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 고회전까지 갈 때 토크나 이런 출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한 그런 이제 명시한 캐치프레이즈가 브루드 파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루드 파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VVT라고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렬 4기통 엔진이 슈퍼스포츠 장르에 적용했을 때는 거의 1000rpm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회전수에서 최대 출력을 뽑아내게끔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중저속 토크, 예를 들면은 뭐 6000rpm 이하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영역, 출발하면서 그 고RPM으로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레이스 트랙에서 탄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바이크 모델들의 이제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즈키에서는 이제 VVT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요. 이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는 뭐냐면은, 밸브 타이밍이라는 것이 이제 고회전에서 가장 최적의 연료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저속 영역에서 파워나 이런 밸브 타이밍에 대한 그런 적합성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구간을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저속 토크도 없고 고속에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모두 취하겠다는 게 이제 목적인데요. 그거 말고도 핑거 팔로워 밸브 트레이라는 것이 또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밸브 타이밍을 여는 스프링을 눌러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서 스프링을 눌러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모양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스프링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손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핑거 펄러라고 하는데, 손가락같이 생긴 이런 기구가 스프링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설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고속 탑피드 인젝터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료 인젝터가 실린더로 혼합기를 뿜는데 이거를 에어박스 톱 부분, 맨 위에 꼭대기에서 직접적으로 실린더로 직접 그냥 수직으로 쏴주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기 튜닝 알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름을 스즈키에서 저렇게 붙인 건데, 이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를 설치한 배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4기통이니까 매니폴더가 4개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중저속 회전에서는 배기가 어느 정도 적당히 돌아도 충분히 출력이 나오지만, 고회전이 되면 될수록 배기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올 텐데, 이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기를 원활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관 형태로 막혀진 밸브들을 열어서 최대한 많은 배기를 짧은 시간에 뽑아낼 수 있도록 한 그런 가변 밸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루드 파워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중속 영역에서 손실이 없는
그리고 고출력까지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의 특성을 다듬기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SX R1000R도 최신 슈퍼바이크인 만큼 저저장비도 가득 들어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코너링 ABS나 10단계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검출하고 측정해주는 IMU라는 관성 측정 장치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너링 ABS는 일반적인 ABS에 비해서 세분화된 작동을 할 수 있는 ABS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을 하자면 직진 상황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쥐었을 때 ABS가 작동하는 것하고 코너를 타고 있을 때, 즉 바이크가 기울어져 있을 때 작동하는 ABS의 어떤 그런 첨예함, 그런 것들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일반 ABS보다 한 단계 더 진한 코너링 AB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10단계로 나눠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모두 이제 계기판에서 사용자가 간단하게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단계부터 10단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랙션 컨트롤에 대한 개입을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슈퍼스포츠 기능에 적용되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랩 타임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성능적으로 최대한 접지력을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TCS보다는 조금 더 첨예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퀵시프트 시스템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클러치 조작 없이 그냥 발끝으로 기어 시프트 레버를 올리면 알아서 기어가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는 구조인데, R1000R 같은 경우도 양방향, 그러니까 업시프트, 다운시프트가 모두 클러치 조작 없이 작동이 되는 굉장히 편하고 또 빠른 그런 주행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는 것은 노면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엔진 출력과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ABS 이런 개입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리셋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티키 바이크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이건 이제 스트리트 사양들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로우 RPM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은 뭐냐면 출발할 때 약간 초심자들에게 더 고마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출발할 때 그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재가속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RPM을 살짝 알아서 띄워줘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런치 컨트롤 시스템은 사실 일반적인 라이더 같은 경우는 많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능은 사실 레이스를 하거나 처음 스타트할 때 로켓 스타트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해서 가속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드래그 레이스에서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라이더들이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스포츠 바이크인 만큼 공력 특성, 그러니까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바디워크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GSX R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2연장 세로 라이트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코닉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신형 같은 경우도 세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굉장히 소형화가 되어 있죠.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헤드라이트 양쪽으로 이렇게 램에어 다이렉트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는 등 굉장히 공력 특성에 많이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작은 볼트들을 보면 약간 특이하게 생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볼트들이 일반 볼트처럼 이렇게 둥글게 머리가 생기지가 않고 둥근 부분을 이렇게 폭행하게 깎았어요. 절삭을 해가지고 튜닝 판치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멋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조금 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볼트를 다 일일이 깎아냈다고 합니다. 자,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게요. GSX R1000R하고 R1000하고 두 가지 버전이 가장 크게 이제 차이가 겉으로 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계기판인데, 계기판이 R1000R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경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노멀 버전은 이제 흰색 배경에 검은색 폰트가 들어가는데, 이 R1000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로 엔진 회전계, 타코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랙션 컨트롤 레벨이 지금 몇 단계인지, 그 다음에 SDMS,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죠.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신기한 거는 이제 슈퍼스포츠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연료 잔량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최신 바이크들은 약간 이렇게 연료계를 포함을 해서 어차피 레이스트랙에서만 타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 주행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자가 얼마나 연료가 남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메인 프레임은 슈퍼바이크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이고요. GSX R1000과 R1000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림한 메인 프레임을 쓰고 있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굉장히 보기에도 가느다라 보이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두툼한 그런 약간 박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잠깐 보시면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결제식 이종 탱크가 달린 밸런스 프리포크라는 쇼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R 버전에 적용된 특수한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레이스사에 가까운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측 측, 신장측 모두 다 일일이 사람이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밸런스 프리 리어 쿠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쇼와 제품인데 이 경우도 거의 레이스 사양에 거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SX R1000 같은 노멀 버전의 경우는 이 방식의 서스펜션이 아니고 피스톤 포크라는 기본적인 사양의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브레보제 모노블럭 4피스톤 캘리퍼를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T 드라이브 타입의 320mm 대형 디스크로터를 더블로 양쪽으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일반 스티치 스포츠부터 레이스 트랙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타이어를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명은 브리치스톤 배틀렉스 R11이라는 모델이고 사이즈는 앞에 120mm 그리고 뒤는 190mm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R 버전에만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론트 브레이크에 달린 이 호스가 이제 메쉬 타입이라는 건데요. 보통 일반 고무 타입보다는 이쪽이 메쉬 타입이 훨씬 더 강성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풀브레이킹을 해도 어떤 담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 특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레이스에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필수로 메쉬 호스를 다 사용을 하시고요. 이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레이스 트랙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의 파츠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변식 스윙암 피봇이라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기능은 피봇 마운트를 조절해서 스윙암의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그것으로 휠베이스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서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랙마다 공략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트랙은 굉장히 롱 코너가 많고 직선주로가 긴 그런 트랙이 있는가 하면 숏 코너가 많고 짧은 가속 구간에서 확실히 트랙션을 갖춰야 하는 그런 민첩성을 위주로 하는 또 트랙이 있기 마련인데 모든 트랙에 한 바이크 스텝을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랙의 성격마다 이 휠베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SX R1000R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크 장르이기도 한데 스즈키에서는 이 GSX R1000R 모델에 대해서 스즈키 모토GP 레이스 머신인 GSX RR이라는 웍스머신에 첨단 레이스 기술을 모두 집약한 양산 바이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판 양산차인 GSX R1000의 레이스 베이스 머신으로 여러가지 많은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스즈키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6년간 월드 내구 레이스에서 12관왕, AMA 슈퍼바이크에서 12관왕, 그다음에 볼더루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11회 우승, 그리고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서 8회 우승, 그다음에 맨성 TT 시니어 클래스에서 우승하고 또 국내에서는 코리아 로드 챔피언십 KRRC 2019년 시즌에서 챔피언을 R1000으로 기록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GSX R1000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을 했던 소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도로하고 레이스 트랙에서 모두 다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는 일단 첫 출발부터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RPM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속에서 출발하고 어느 정도 일정 속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친숙하고 부드럽다고 느꼈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또 시내나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이런 투어링 로드를 갔을 때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뭐 신호 대기에 멈춰 있다가 아니면 자동차들이 막혀서 트래픽 상황이 걸린다든가 했을 때 뭐 멈췄다가 재가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속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또 속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그런 상황에서 슈퍼바이크 치고 정말 다루기가 편하고 RPM이 어느 RPM에서 특별히 출력이 막 세지거나 아니면 막 낮춰지거나 그런 영역이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스로틀만 감아도 어느 단수에서도 그냥 그때그때 가속이 어느 충분한 힘 이상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필요가 없이 운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슈퍼스포츠 바이크만의 특징인 고회전, 완전히 만 RPM 넘어가는 고회전에서의 그 날카로운 맛 그런 맛들도 충분히 다 살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도로 주행에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 그냥 거의 좌회전, 우회전 수준의 그런 코너링을 하더라도
안정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노멀 버전하고 좀 다른 점이 서스펜션이 확실히 잘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런 되게 단단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불규칙한 이런 롤런이 있어도 피드백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정보의 양이 훨씬 풍부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레이스트랙에서의 어떤 사용 목적이 조금 더 중시된 것이 이 R 버전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타기는 약간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약간 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노멀 버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장거리 투어링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노멀 버전이 조금 더 피로감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의 소감이고요. 제가 인제 스피드움에서 서킷에서 R1000R을 테스트했을 때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굉장히 다루기 쉽다는 거, 브루드 파워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인 그 스즈키의 시스템 때문에 RPM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트랙션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서킷에서의 트랙션 조절은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점은 이제 트랙을 많이 주행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초심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서스펜션의 그 밀도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의 어떤 정확함,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고속 코너 그리고 고속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킹을 쳤을 때 노멀 버전하고 차이가 난다고 느꼈었고요. 자, 이제껏 사실 되게 장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이 스즈키가 만든 슈퍼바이크 GSX R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제 슈퍼바이크나 아니면 뭐 유럽산 슈퍼바이크들과 약간 다른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문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그런 이미지를 가졌지만, 반면에 막상 타면 굉장히 이 맹수 같은 그런 아주 살벌하고 날카로운 그런 맛이 항상 어딘가 모르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 신형 와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어서 약간 그 옛날부터 스즈키 슈퍼바이크를 선호했던 애호가들, 그러니까 마니아들한테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을 이제 바꿔서 다시 얘기하자면 초심자들이나 이 슈퍼바이크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콤한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맛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입문하기도 편하고 또 높은 수준의 스포츠 라이딩을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GSX R1000R이라는 슈퍼바이크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이 바이크를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엔진이 병렬 4기통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양한 종류의 엔진 레이아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4기통, 이런 다기통 바이크들의 장점은 엔진의 최고 출력은 충분히 뽑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중 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다루기가 쉽다 하는 그런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서 레플리카라는 기종에 처음 도전을 하고 싶고 또 이제 한 번쯤 타보고 싶은데, 너무 까탈스럽거나 그렇게 부담스러운 바이크는 조금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순하고 밋밋한 그런 실적이 금방 날 것 같은 그런 바이크는 또 약간 회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특히 이게 최대 출력이 200마력이 넘는 사실은 굉장히 고출력의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타면서 쉽게 실적이 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급자 이상의 약간 레벨이 되시는 경력이 오래된 슈퍼바이크 라이더분들이 타신다고 해도 크게 실증할 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중급자, 가운데 있는 포지션의 초보자나 아니면 전문가들,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많은 대중들이 이 바이크를 겪었을 때 쉽게 이 바이크에 올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레이서 레플리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실 초심자부터 어떤 베테랑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약간 어느 정도의 경력이 1, 2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슈퍼바이크에 처음 한번 맛을 보고 싶다, 4기통 고출력 엔진의 맛을 보고 싶다, 근데 부담을 느끼고 싶진 않다, 뭐 위험하게 타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즈키 대표 슈퍼바이크인 GSX R1000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